12월 15일 장전 시장입니다. 요 3대 지수는 오늘 또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은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전한 금리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빅테크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반도체 종목들은 여전히 강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매그니센트 7 종목이 연초 대비 최소 다 200%씩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작용하고 있고 오늘은 유가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올랐다는 점들, 뭐 워렌 버핏의 오시덴탈 지분의 추가 매입도 있었고 유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게 되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리츠 종목도 많이 올랐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모기지 금리,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밑으로 하향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좋은 이슈를 가져다 줬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강세가 나섰던 뭐 일라일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가 다른 제약 업체들도 이제 비만 시장에 뛰어든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늘면은 항상 어느 정도의 치킨 게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들, 이거를 여러분들 좀 약간 예전 휴대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이 맨 처음에 스마트폰을 공개하고 나서 정말 많은 글로벌 휴대폰 기업들, IT 기업들이 뛰어들었다가 각출전을 벌였죠. 한 3, 4년 동안. 근데 다 무너지고 애플이 이제 원탑을 찍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됐는데 돈을 잘 벌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성 있는 기업에는 참여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돈을 싸들고 시장에 참여해서 싸운다. 그 싸울 동안에 피도 흘리고 멍도 들고 하기 때문에 2000위 종목들의 조정이 이어지는 내용이죠. 2000위 종목들의 조정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좀 많이 올랐다. 이 뭐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테슬라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2000년 종목들의 부담감이 좀 덜해지지 않았는가. 다만 외국이랑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외국도 여러분들 테슬라가 공매도 그 상위 항상 그 탑 종목이 있어요. 근데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매도가 주가를 눌리는 주요 악재가 아니라 기업들이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다. 네, 그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너럴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트닝에 대한 감산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고, 뭐 제너럴 모터스도 전기차 시장이 지금 축소되고 있지만은 우리 투자 계속 할 것이다. 국내 시장에 약간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비안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영향으로 인한 반도체, 그리고 2000일 대형주들이 오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중국 증시가 계속 안 좋다. 어제도 마감 시장이 잠깐 올려드렸지만은 내년에 외국 자금이 무려 84조 원이나 이탈될 가능성. 지금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차트 한번 켜보시면은 그냥 쭉쭉 떨어집니다. 미국에 맞선 대까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중국과 무역 비중이 2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국내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뉴스 여러분들 뭐 무역 수지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이 수입을 하죠. 원자재를 거의 90% 수입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부터 수입이 더 우위가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무너지더라도 좀 천천히 무너져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다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좀 더디다. 사실은 지금 3%대 계속 좀 중반을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과 마찬가지로 2%대 하이를 하게 돼야지 금리를 좀 과감하게 인하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0.25%씩 두세 번 정도, 결국에는 2.5% 이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가가 좀 잡히기에는 시간이 늦지 않냐. 왜냐면은 금리를 같이 올리다가 여기서 멈췄잖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더 올려야 되는데, 금리 더 올리면은 부동산이 무너질 수 있고, 부동산 지금 워낙에 부채가 많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다. 사실상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했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5% 같이 올렸으면은 이제 금리나 상반기 때 미국이랑 같이 떨어져도 됐었는데, 이게 부동산을 못 건드린다는 게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워낙에 연끌 비투하신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3%대 갔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미국이 한 이번에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 금리는 3회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대박은 뭐 많이 낼 수도 없어요. 결국 우리나라도 최소 2.5% 이상의 고금리를 2024년도 이상까지는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틱하게 금리에 대한 정책 전환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금리가
지금 8개월 내 10년물 국채금리가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어제 환율 20원 넘게 떨어진 거 보셨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아무리 환율 떨어뜨리려고 막 달러 풀고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그냥 파월 연준의장 한마디에 저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분석은 의미 없다. 아무리 여기서 분석해봤자 결국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파이에 같이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고,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좀 빠르게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 리밸런싱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을 그래도 최소 20-30%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된다.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좀 그때까지 나왔던 뉴스들 계속적으로 동반되고 있고, 오늘 어지럽죠 여러분들. 어질어질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종목의 리밸런싱이 되고 있고 연말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익이 나왔던 종목들 이익 매도하고 그동안 가격납부 나온 종목들 이제 바닥에서 사고, 금리 인하가 추세를 바꿀 거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면서 또 저하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매그니센트 세븐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주들이 안전자산, 얘들이 현금도 많이 들고 있고 특허권도 많이 들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세계 1위야 전부 다.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률이 좋지만은 좀 리스크가 있었던 종목들, 거기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통계청이 우리나라 2072년까지 총 인구 전망을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2072년 되면은 3,600만 명이 됩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상황이죠. 지금도 사실 출산율이 0.7% 아래까지 떨어졌는데 0.68%였나요? 62%였나요? 떨어졌는데 굉장히 이렇게 되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 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산업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바뀌어야 되죠. 로봇 테마주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도 요거뿐이지만은 결국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소멸할 가능성이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걸 찬성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땅도 작고 전체 80%가 산지기도 하고, 저게 싱가포르랑 이런 나라처럼 약간 금융 선진화하면서 이제 차라리 고도의 산업으로 전환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여기서 출생률 높인다고 막 말도 안 되는 정책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끌어들여가지고, 독일이라든가 지금 이탈리아랑 개박살 났잖아요. 경기가 외국인 노동자 많이 받아서.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줄어들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으니까 그냥 한 명 한 명의 인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어떤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조사 엔젤산업 관련 테마주들 꿈비, 아가몬컴퍼니, SAG, 엔터 요 세 개만 관련 테마주 움직인다는 점들, 그리고 정말 정부가 생각이 있으면 난임치료 관련해가지고 공약을 하겠죠. 요것도 공약이었는데 공약 안 지키고 있습니다. 난임치료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난임치료 관련 테마주들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테마 요 영상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어제 인텔이 이제 찰스 인공지능 칩, GPU 가우디 3를 공개를 했는데, 요게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온디바이스 AI 관련 테마주가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최근에 제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0% 오른다면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 저전력 반도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KC라든가 메커스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장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 반도체, 태성, 퀄리타스 반도체 정도가 될 수 있고, 코스피에서는 압도적인 게 HPSP죠. HPSP가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들.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테마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대장주를 좋아하잖아요. 대장주가 200~300%씩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가 변동성 높은 거 싫어해. 근데 인공지능 칩에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메커스라든가 태성, KC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대장주 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잡아봐야죠. 저는 이제 AG 테크놀로지가 워낙 바닥 구간이라서 괜찮게 보고 있는데 너무 최근에 무겁죠. 이 주가에 갇혀서. 그래서 어제도 좀 관련된 테마주도 찾다가 수급 들어오는 종목을 줘야겠다라고 오늘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개별적인 이슈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산업광물부 장관이 공장에 방문을 하게 된다는 좀 좋은 호재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가가 올랐다는 게 대단해요. 보통 옵션 선물 동시 만기 그 전부터 전날에 마감 되기 전에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쏟아지는데 대단하고, 오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정기 변경, 편입점과 편취점. 원래는 편입이 되면은 패시브 자금도 들어오지만 공매도 리스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내년 6월까지 공매도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매도 관련된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거의 1조 7천억 가량의 개인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게 연말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이 파는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자 오늘도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